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막 사업 알아보시고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로 또 계신 자리가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뉴스킨을 시작해서 이제 30대 후반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직업으로 가졌던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거를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제가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질문까지는 아니고 그냥 요런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을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2년인데 2년 동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직업적인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셨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앞에 준비했냐면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빠르게 변했고 이거는 내 뜻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라는 게 주어지면서 내가 어떤 갈림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재택근무라는 이런 단어도 코로나 때문에 생겼고 이걸 통해서 지금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풀려나가면서 이제 사원들을 다 이제 회사로 다 불러들였더니 MZ 세대 이 사원들이 한 40%가 사표를 냈대요. 네, 40%가 사표를 내고 2년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약간 시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막 느꼈던 그 사람들이 아 나는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냥 쓰리잡을 하더라도 나는 시간을 누리는 이런 좋은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선택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회사에 충성해 갖고 12시간이면 12시간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변했고요. 저도 삶이 많이 변했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변화 안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했던 분들하고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의 어떤 삶의 퀄리티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요. 아까 사회자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컨퍼런스 하는 강의 같은 거 하는 트레이너였고요. 스포츠 브랜드들하고 이제 일도 많이 했고 해외 유명 뭐 의류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들하고 이제 이런 이벤트를 다니면서 이게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어, 직업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일이 어떤 그냥 직장인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한 가지의 저의 어떤 항상 퀘스천이 떠 있던 거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예, 남자의 이 사회 특성상 평생 어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어떤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직업이 현재 제가 20대 중후반까지 갖고 있었던 직업으로서 굉장히 좋지만 한 40 이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직업이었죠.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고요. 이런 직업에서 어떤 한 목표와 나름대로의 최고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과정에 있어서 얻었던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들이 지금 제가 뉴스킨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섰던 무대인데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전부 다 백인이고 저 혼자 동양인이에요. 사실 문턱이 높았고 이거를 제가 하겠다라고 도전한다고 20대 초반에 까불었을 때 제 업계 선배들과 동료들이 다 말렸어요. 다 못한다고. 예, 그런 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돈이나 잘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이제 꿈이 있었고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이걸 이룰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그 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뽑자면 첫 번째는 제가 원하는 목표에 외에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귀를 막았습니다. 예,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잘 듣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꿈이 있고 그거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러 갔던 거.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유럽까지 날아가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이 현장을 눈으로 보고 와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6, 7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준비를 해요. 네, 그랬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고 저는 나름대로 꿈을 한번 이뤄봤던 사람이에요. 네, 꿈을 이뤘는데 저는 어떤 한 직업에서 최고의 정점에 오르면 뭔가 대단히 뭔가 바뀌고 뭔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페이는 좀 올랐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 활동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제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뭐 만족스러웠는데 이 삶의 퀄리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뉴스킨이라는 이런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세미나가 오프라인으로 있을 때예요. 거기에 가서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제 막연한 생각, 20대 막연한 생각은 그냥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생각만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20대 초반에 프리랜서라는 거를 전향해서 남에게 수수료를 떼어주기 싫어가지고 프리랜서 전환하면은 이제 돈을 제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환하고 5만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이 멈추냐, 아니면 시간을 어느 일정 기간 일을 했을 때 시간이 투자되지 않아도 돈이 지속해서 들어오냐, 이거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시간하고 돈을 같이 벌지 못하면 삶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선택하고 싶으면 돈을 포기하면 되고요. 돈을 얻고 싶으면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90%의 95%의 직업군이죠. 근데 5% 10%의 사람들은 시간하고 돈을 같이 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찰나에 내가 알아봤던 거는 건물을 사면 됐었어요. 아니면 갑자기 주식 떼부자가 되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빌딩 건물주나 뭐 이런 것들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가 트레이너하면서 되게 값진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5성급 호텔들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에요. 예,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5성급 호텔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자수성가한 우리나라의 상위 0.1%의 회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운동을 하면서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제 아주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뭘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됐으며 지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봤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돈의 형태는 지금 현재 시간과 돈을 같이 벌고 있고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리를 비워도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벌어진다는 뜻이었고 보통 우리가 버는 돈은 출퇴근하지 않으면 돈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진리였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뉴스킨을 알아보고 자본금 없이 진짜 열정 하나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도구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28살에 세미나에 처음 와서 29살에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제가 38살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이거 하나면 사실 사업 설명 끝나는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거의 9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걸 직업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돈이 되니 벌리니까 직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수입이 되지 않는데 이걸 9년 동안 붙들고 있다? 그리고 직업이 지금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는 그 9년 동안의 과정 동안 저도 이제 뭐 제가 갖고 싶은 것들도 조금 이제 소유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어머니 아파트도 하나 해드렸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선택이라는 거를 매 순간 마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8살에 이런 세미나를 듣고 안 했으면 그냥 지금 뭔가를 하고 있겠죠. 예, 근데 같은 직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원래 하던 직업이 전 세계에서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될지 몰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시 한 해 만에 이런데 뭐 그런 이벤트는 할 수 있지만 대형 스포츠 브랜드들이나 이런 데서 후원하지 않아요 이제. 예, 주관하지도 않고 왜냐면 시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
저도 그 당시에 선택을 대단히 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뉴스키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봤던 거, 그 작은 선택들을 해서 지금의 18, 9년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뉴스킨이라는 거를 그 직업으로 갖게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이 쌓여서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오늘부터 벌어지는 선택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에 인생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했지만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던 선택들을 했어요. 고등학교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과 갈까 문과 갈까, 수능 보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원서를 그 입사 원서도 한 세네 개 넣어서 뭐 붙으면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고민하다가 군대를 이때 갈까 저때 갈까 하다가 이 친구랑 놀까 말까 하다가 지금의 배우자랑 연애하다가 이 친구랑 결혼할까 말까 하다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냥 갇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5년 뒤 10년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나빠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재밌는 인생의 그래프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나이까지 공부하죠, 보통 평균적으로. 그리고 저 5년 동안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 준비도 하고 하면서 30에 취업해갖고 한 60세 정도까지 일을 한 다음에 저 30년 동안 잘 저축해가지고 남은 노후를 일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게 보통 95%의 사람들이 하는 인생 계획입니다. 혹시 직장 다니면서 다른 계획 세워보신 분 계세요? 잘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보통 70세 정도의 질병이 크게 하나 걸리면 저 모아놨던 30년 동안 모아놨던 돈을 쓰는데 채 3년이 안 걸린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통계예요. 질병을 내가 걸린 병을 케어하는데. 근데 만약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도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은 채 10년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재취업을 해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어,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죠. 예. 그러면 돈을 많이 모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냥 여러분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3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는 거 쉽죠?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막 흔들리시는데 그죠? 어렵죠. 어렵지만 100만 원씩 저축했다고 했을 때 채 3억 조금 넘게밖에 안 모여요. 그럼 3억을 가지고 일을 하나도 안 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요 10년도 못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볼게요. 똑같이 공부하고 일을 10년을 해요. 그리고 노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노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 아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냐라고 물어보면 다 아래라고 하시겠죠. 근데 내일부터 위에 있는 삶을 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라고 하고 위에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냐? 이 위에하고 아래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 돈이 많고요. 위에 있는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틀렸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소득을 갖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하지 않으면 돈이 멈추는 이 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요즘에 본 적 많으시죠? 이제 좀 많아졌거든요. 예,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10년 동안 돈을 잘 못 벌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저 10년 동안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같은 직장 생활하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으니까 프리랜서로 딱 선언을 했을 때 수입이 0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죠, 프리랜서는. 그래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기업 들어갔던 친구들은 연봉으로 한 4천 정도 받았거든요. 아니, 입사와 동시에 4천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0이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4천이었죠. 근데 결국에 저는 이제 뉴스킨으로 10년을 썼고 그 친구들은 아직도 회사에 10년을 다녀요. 저는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지금 언제 회사를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연예인 연습생들 있죠? 10년 동안 연습생 하면 돈 거의 못 벌죠? 그리고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더니 BTS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네,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되세요? 어떤 기업을 창업했어.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뭔가 대단히 성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런칭하고 나서 차곡차곡 10년이 쌓이더니 한순간 사업이 대박이 났죠. 그 카카오가 된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보통 얻을 수 있는 게 사업
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업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저작권을 갖는 일. 이게 최근에 기사예요. 그냥 이제 자녀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회가 놓여 있다. 네, 되게 참 슬픈 기사죠. 네. 그래서 65세 이상들이 자녀들하고 싸워야 되는 어떤 직종에서 같이 이제 이력서를 내고 이제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대학생들한테 하죠. 큰 아파트 살고 싶냐? 네. 그러니까 수입차, 국산차 못 타고 싶냐? 수입차요. 돈 잘 버는 직업 뭐냐? 사업하면 됩니다. 그럼 넌 뭘 준비하고 있냐 했더니 공무원 회사원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게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이 대답한 이야기고요. 이게 사실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거. 저도 부모님이 어떻게 저를 가르쳐 주셨냐면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 가면 인생 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 친구들이 지금 대기업 과장님들이에요. 과장님. 이제 40 초중반에 잘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 과장님.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살면 됐죠. 됐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패러다임이 왜 생겼냐? 어,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대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지 않고 남이 준 생각을 그게 맞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주입한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무서운 이 패러다임이거든요. 가난에 되물림은 돈을 물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난한 생각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뉴스킨 제가 지금 거의 8년, 9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세미나를 들리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미나 한두 번 들어보고 이제 다 알겠어.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들은 다 안 돼요. 그리고 뉴스킨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저 그거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자들의 마인드는 뭐였냐면요. 그들은 다 안다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잘. 근데 저녁에 저는 이제 새벽에 오전에는 호텔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보통 이제 이 직장인들이 있는 그런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회장님들은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운동 가르쳐 주면 매주 같은 거를 해도 매번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직장인들의 이 공통점은 뭐였냐면 제가 느꼈던 거예요. 한두 번 하면 저 그거 다 알아요.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선생님이 알려준 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 안다는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 아세요? 자동차 굉장히 세계에서 이 원탑인 그 자동차 브랜드죠. 여러분들 이 폭스바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브랜드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남녀노소마다 그 불문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은 이 람보르기니라는 회사죠.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걸 보여드리면 몰랐대요.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람보르기니는요 폭스바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우디도 그 폭스바겐 거예요. 그리고 벤틀리도 폭스바겐 거고요. 부가티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소유한 회사도 폭스바겐 그룹 거예요. 포르쉐도 폭스바겐 거예요. 근데 다 안다면서요.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을 얼마나 알고 그거를 기회를 거절하는지. 그냥 부자들의 마인드를 조금씩이라도 배워본다면 뭔가를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보는 게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사실 되게 패러다임 무서운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순수하게 오늘 이 시간 그냥 투명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주입했던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40년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38이고 40년 정도 그분들이 직장 생활 하던 시대랑 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 연도 7, 80년대 큰 회사 다니면은 한 7, 80만 원 정도 월급 받았대요. 대기업 기준으로. 근데 지금 제 또래들이 받는 게 2, 300만 원. 세금 떼고 뭐 한 2, 300만 원 초봉으로 이제 받게 되죠. 요즘에 월급이 3.5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70만 원 받던 사람들 300만 원 받으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느낄 수 있죠.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던 시대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요 정도면 샀대요. 예,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요 정도, 음마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요 정도 금액에 이제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에요. 근데 강남 아파트 평균가는 지금 30억이 넘죠. 예, 집값이 10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왜 부자가 될 수 있었냐면 이걸 계산으로 추산해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3개월 모으면 집 한 채씩 샀어요. 그럼 반 써도 3년이 집 한 채 샀고 70%를 써도 알뜰히 잘 모으면 5년, 7년이면 집을 한 채씩 샀어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가 집을 사서 부자가 되려면 35년 걸려요.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반은 써야겠죠. 반 쓰면 70년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70년 뒤에 몇 살이에요? 저 108살이에요, 저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그렇게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 잘못이죠. 예,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도전하지 않고 그걸 남을 탓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그냥 여기 뭐 소비자 상승 물가 상승률이 뭐 2.4%다.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2, 3%씩 오르는데 지금 올해 거 4.5%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거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가가 2.4%가 오르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매년 5% 이상씩 인상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5% 이상씩 인상이 되냐 안 되냐 잘 보시면 됩니다. 3% 오르면 여러분들 그냥 작년이랑 똑같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5% 정도 오르면 한 2% 정도 남는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나이표인데요. 제가 뉴스키로 와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마흔이 뭐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 또래가 그 55세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냥 되게 심플한 거예요. 직장 생활 20여 년 정도 할 수 있는데 남은 저 100살까지는 돈 버는 직업을 못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럼 45년 동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노후 대비가 가능하냐? 이 자료입니다. 이거 하나. 그럼 이걸 딱 추산해 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노후는 40에서 45년입니다. 근데 여기 40년만 볼게요. 노후 자금이 14억 8천만 원이 필요해. 근데 그게 한 달로 쪼갰더니 300만 원이에요. 고작. 고작 300만 원 쓰는데 40년으로 하니까 15억이 현찰로 필요한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노후를 맞이했을 때 내가 월 300 이상이 따박따박 나오든가 아니면 퇴직금으로 저 15억을 현찰로 갖고 나오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이 300만 원이 혹은 14억이라는 돈이 현찰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하고 나오시든가 이거 대비가 되지 않으면 다시 가난하거나 아니면 다시 일을 평생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돈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노후예요, 노후. 60세 정도 됐을 때. 이걸 보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의료비. 의료비랑 건강검진비 해가지고 뭐 나오는 돈이 연에 한 6, 700 정도 이 추산되죠. 여기에 보면. 많죠. 지금 젊으신 분들 병원 가면 얼마 나와요? 13,000원? 그죠? 좀 많이 나와야 10,000원?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저희 아버지 최근에 그 병원비 영수증에 3,300만 한 달치예요. 예, 한 달치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한 달 있더니 이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돈 내고 오라고. 예. 이게 한 달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6개월째 병원비 7개월째 그 아버지가 이제 호스피스에 계셔가지고 병원비를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그냥 호스 꽂고 계세요. 이 노후예요. 저희 아버지 74밖에 안 되셨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대비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병원비가 나왔을 때, 어, 뭐 아깝긴 하지만,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3천만 원이면은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냥 잘 냈어요. 예, 냈고, 지금도 이제 다달이 병원비 잘 내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뭔가 삶이 나아지려면 저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의 기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사실 저는 부자 안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자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 형태의 돈을 벌겠죠. 네. 저는 감사하게도 호텔에 일하면서 그런 부자들을 많이 만나서
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 과정도 많이 들었고. 그냥 저는 간단하게 경제적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수입의 형태로 부자를 나누자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요리하시는 분이죠. 네, 똑같이 요리하시는 분이고 왼쪽 분은 본인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본인 가게를 운영 직접 하지 않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 가게들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이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그 가게에서 벌어지는 시스템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왼쪽 사람의 돈의 수입의 형태를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수입의 형태를 벌고 싶으세요? 옛날에는 구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거. 왜? 로열티를 받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벌어서 1대1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가게를 열고 내가 웍을 돌리고 매일매일 매출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팔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 내가 만든 어떤 것들이 팔려 나가고 그거에 대한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또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로열티를 받는 사람이죠. 경제는 트렌드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왼쪽 분 아까 그 왼쪽 사람의 이 자영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조업하고 자영업했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고 그 부자들 중에 1%가 오른쪽으로 있는 사람의 소득의 형태로 넘어서 지금의 이 로열티를 받는 어떤 기업의 오너들이 됐죠. 경제는 계속 바뀌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장사하고 그다음에 직장 열심히 다니면 돈을 잘 버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으로 돌이켜 드린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시드머니 한 5억 정도만 갖고 오면 무조건 시켜준다라고 했어요. 그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는 영끌을 해서라도 사채를 써서라도 이걸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당연하게 됐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그리고 그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면서 편리하게 어떤 이 사회적 어떤 상황을 만든 이 장치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툴이었다라는 걸 지금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못하죠. 그죠?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에 조 단위로 팔려 나갔고 지금 뭐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굉장히 큰 그 기업 가치를 갖고 있죠. 뉴스킨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뉴스킨의 소비자와 뉴스킨의 본사를 연결해 주면서 중간에 수수료와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수입의 형태를 가지고 아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만나기 시작을 하면요. 지속적인 거래를 계속하게 되고요. 그 거래를 통해서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계속해서 벌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뉴스킨도 똑같이 10년 전에 얘기했을 때 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의 10년 전에 시작을 했고 안 된다라는 일을 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업종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알아보셔야 돼요.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중에 저는 회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스펙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네이버 말고 구글이나 이런 데 공식화된 그런 자료들 보시면 이런 사실을 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30년 해가지고 진짜 알뜰살뜰 다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지진 나서 다 무너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이제 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이 회사는 1984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도 기업 평가를 1등급, 2등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이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표장되어 있는 이 회사 중에 95%가 5년 이내에 없어지고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재창업을 하는 게 95%의 회사입니다. 그 중에 5% 회사만 30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낳고 있는 것 중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안에 제품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가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이런 디비전 마케팅을 하는 아주 장점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폭스바겐 그룹 같은 사례를 드릴 수 있어요. 한 기업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죠. 근데 그 회사가 망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근데 그 회사는요, 2021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1위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그 역으로 이제 굉장히 잘 굴러가게 되면서 한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지만 어 지속해서 이제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였고, 네트워크라는 회사들 중에 대부분 90%가 한 가지 제품만 갖고 있습니다. 혹은 한 가지의 카테고리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킨은 스킨케어,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들어오는 저 빅플래닛, 그다음에 기부도 내 매출을 인정해주는 이런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에이즐락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2009년 8년까지 이 80년대부터 2009년 8년까지 이 회사는 그냥 좋은 성분으로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에이즐락이라는 어떤 프로덕트과 이거를 발표하게 되면서 사람이 진짜 이 말처럼 나이를 잠그는 젊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점프업하게 됐던 회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연구를 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원숭이를 30년을 무모하게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늙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는지 밝혀냈고, 그게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국립연구라는 어떤 프로덕트를 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뉴스킨이 샀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조력이 있는 뉴스킨이 유전적이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연구했던 회사를 샀죠. 그러면 제조력 있는 회사랑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콜라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약하고 튜브 형태로 손쉽게 먹고 바를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요, 성분이 어떻고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연구하고 파헤친다는 거, 우리 일반인이 파헤친다는 것 자체가 범주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예요. 왼쪽이 한 5년 정도 전이고요. 이 오른쪽이 작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재는 이렇게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보고 있으니까, 예. 제 이제 38이고요. 그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요, 동창 애들 그 결혼식 가면 확 느껴요. 저 뉴스킨 쓴 지 10년 넘었거든요. 뉴스킨 쓴 지 10년 넘으니까 이게 동창들 만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메일 보고 매일 뉴스킨 쓰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잘 몰랐는데, 일반 제 어릴 때 친구들 만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세요. 한 40 정도 된 남자들. 아저씨 됐죠? 저희 어머니예요. 왼쪽 10년 전이거든요. 왼쪽이 10년 전이에요. 근데 오른쪽이 최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 중증 환자예요. 손 썩고 발 썩고 이런 정도까지 아팠던 중증 환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한 건 없어요. 먹고 바른 것 뿐입니다. 기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예, 기회는 다 누구나 있고요. 그거를 순수하게 보고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갈바닉이 런칭, 세상에 없고 갈바닉이 런칭되는 저 2000년 초반으로 돌이켜서 사업을 기회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예, 90%는 또 안 합니다.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정보를 알면 하죠. 어, 이 2000년 초반에 남들이 다 이걸로 사업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 사업을 했던 그 한 아주머니가 지금은 제가 쓰는 사무실 건물주세요. 테헤란로의 빌딩 건물주.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뉴스킨 아줌마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2012년도에 저는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안 한대요. 그런 거 안 된대요. 근데 바데가 알바니가 어떻게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여자들 5명 중에 1명이 갖고 있고요. 뉴스킨 코리아 그리고 뉴스킨 글로벌에서 바디젤이 상위 탑5 안에 드는 매출 카테고리입니다. 바디 갈바닉을 지속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저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이 8년간 갈바닉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3년도에는 이 제품이 나왔어요. 저는 이 제품으로 비즈니스가 껑충 뛰었거든요. 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곧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넘버 원 프로덕트이 될 거라는 어떤 지금 예견이 있죠. 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추산이 끝나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1,000억 가까운 매출이 하루 만에 벌어진 거예요. 런칭하는 날. 이때 당시에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롯데카드가 그 제휴카드였거든요. 무이자 제휴카드. 롯데 카드사가 다운됐어요. 뉴스킨에서 하도 승인을 많이 따가지고. 그랬던 이 제품이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벌어지는 이 그 아이템입니다.
2015년도에는요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맞춤형 화장품. 2016년도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로 톡톡히 덕을 봤거든요. 이거를 딱 그 런칭한다고 했을 때 제품 세미나를 저는 이제 홍콩 가서 직접 들었어요. 홍콩 가서 직접 듣고 그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또 다시 들었더니 아 이거 우리 엄마 먹어야겠는 거예요. 생긴 거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3인데 이제 외국은 그런 걸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법상 이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홍콩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3인데 그냥 염증도 케어되고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지락 블렌딩을 통해서 그걸 특허로 했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 엄마 사줘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저도 하나 구매하고 이제 오픈 땅 했는데 20분 만에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매출이 660억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업한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렇게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20분 만에 저로부터 시작된 매출이 3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3억어치 팔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 구매했고 제 주변 사람하고 사업할 사람에서 한 10명, 15명 정도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가격이 70만 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75만 원, 71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 들어있는 거. 네. 근데 저는 시스템을 5년, 4년 동안 만들어서 3억 이상의 매출이 20분 만에 벌어진 거예요. 2017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했고 기회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뉴스킨의 젊은 리더들이 다 탄생했어요. 지금의 뉴스킨의 하이핀이나 팀엘리트 백만장자들이 이 당시에 태어난 리더들이에요.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고 이런 아이템도 나왔고 누군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 누군가는 지속해서 소비를 하고요. 그 뜻은 뭐냐면 누군가는 지속적인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에이즐락이라는 제품 단 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이 전 세계에서 팔려 나갔다라는 게 이제 공식화됐고 이런 제품이 이제 런칭이 됐고 어마어마했죠. 네. 저는 이 제품으로 이제 EBA라는 거를 뉴스킨의 최고 직급을 달성하게 됐고요. 이거에 대한 제품 설명은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세상에 없는 물건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그 세상에서 공식화해서 인정받지 않은 인정된 제품들이 없지만 이 제품은 해외고 국내고 인정됐고 기능을 입증받은 어떤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타라는 제품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올해 10월이나 내년 초에 또 신제품이 또 발표가 될 거죠. 결국에는 이런 기회들은 수도 없이 왔고요.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잡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회사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다고 하지만 저는 이 보상 플랜이 좋지 않으면 사실 의미는 없죠. 예. 삼성이 왜 좋아요? 삼성 왜 이렇게 입사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삼성이라는 회사 강남역 4호기 지어질 때 거기에 이제 아웃소싱을 받아서 피트니스 클럽을 한 1년 정도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퇴근해요? 퇴근 못 한대요. 11시 정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12시 1시 되고 그 사람이 6시면 나와요 또.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했더니 고액 연봉을 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의 수익 구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알아보고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예를 들어서 한 6명 정도에게 뉴스킨 알려줘 보세요. 그리고 이 6명이 예를 들어서 소비 매니아 소비자가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한 그 백종원 씨가 뿌린 그 점포처럼 점포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뉴스킨을 알리고 소비자를 구축해서 뉴스킨을 통해서 돈을 벌겠죠. 이 사람들로부터 통한 그 벌어진 매출에 대한 5%의 로열티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나로부터 퍼져나간 1차의 대리점 이렇게 6개가 됐죠. 그거에 대한 5%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이 또 6명에게 알려주고 6명의 점포를 분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로부터 2차의 대리점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나로부터 2차 36개가 되겠죠. 그럼 36개의 점포가 이건 시뮬레이션이에요. 또 6명씩 레버리지를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216개 점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총 요 정도의 점포 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5%의 로열티를 받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제가 1%의 성공만 봤다라고 칠게요. 1%, 요 시뮬레이션대로 갔을 때 약 1%만 성공했다고 쳤을 때 약 3,000개 점포를 가진 CEO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점포당 보통 저분들 한 점포에서 벌어진 매출의 로열티를 5%를 받으면 약 20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00개면 얼마예요? 3,000개 점포에서 약 5% 로열티 20만 원씩 받으면
6억이에요, 6억. 근데 이것도 너무 무섭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0.1%의 성공만 볼게요. 300개. 300개에서 20%의 로열티 받으면 월 6천만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한국이든 해외든 전혀 상관없어요. 런칭되어 있는 국가 55개국 안에서 벌어지면 되는 일입니다. 이 보상은 여러분들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상세하게 한번 꼭 무조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뉴스킨 비전이 뭐냐? 제일 중요하죠. 남자들 비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원래 제가 하고 있던 직업에 굉장히 즐겁고 현재는 만족스러웠지만 비전이 없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남자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멀리 보고 크게 나가야 되는데 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킨의 비전 뭐냐고 물어보면 한 가지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생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평생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생각보다 평생 일을 하다가 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일을 하시고 그냥 병 걸려서 저렇게 몸져 누우신 거예요. 이제 뭐 70이면 노후 준비 뭐 다 사실 이런 게 인생 플랜이었죠. 노후 준비 다 끝내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좋아하는 뭐 산악회 이런 거 좀 다니면서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거. 근데 저렇게 끝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일을 하고 60세 이상까지 일을 하고 그냥 남 밑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이라는 걸 받아서 뭔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부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사고방식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 생활에서 답이 없고 내 거 하지 않고 자산이 증식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12시간 일을 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12시간 일을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나도 그 10억을 버는 일을 하려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깨진 게 뭐냐면 저 때는요. 대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취업이었어요. 무조건 취업. 근데 지금은 뭐 하냐면요. 무조건 창업이에요. 창업을 하거나 본인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대다수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시간의 유한함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벌려고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려고 돈을 벌면 시간을 절대 벌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24시간, 저도 24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100살이라고 쳤을 때 그 24시간을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남 밑에 들어가서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쓸 건지. 저는 사실 일을 평생 하고 싶거든요. 근데 돈에 얽매여서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저는 뉴스킨 리더 사님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자극받고 여기에 리더 사님이신 뭐 김경주 사님 이렇게 보시면 너무 여유롭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렇게 뭐 운동 좋아하시니까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에너지 좋은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젊게 사시는 거 그리고 가족들하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진짜 그 산 증인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의 유한함이에요. 왜냐면 저는 돈을 벌다가 그놈의 돈 벌다가 어머니가 떠나갈 뻔한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거든요. 이제 저 20대 때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돈 버느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강의가 앞둔 시작 한 시간 전인가 그랬어요. 강의.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저 어머니 병원에 지금 가셔가지고 제가 가야 되니까 지금 강의 오늘 강의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캔슬을 하는 순간 위약금을 물었어야 됐어요. 위약금하고 200명에 대한 위약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병원에 갔다니까 그래 뭐 되겠지 하고 이제 저녁에 11시쯤 갔죠. 그랬더니 수술 다 끝난 상태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실 뻔했대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저는 그놈의 돈 벌다가 어머니 임종도 못 본 그런 불효자가 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제 완전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루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연속해서 한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근데 그거를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가져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뉴스킨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혼자 이걸 느낀 게 아니라 제가 뉴스킨을 선택해서 이걸 얻어진 여러 가지 결과로 저희 어머니도 같이 누리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만드는 가족들이 같이 함께 누린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저도 28살에 이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요.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브랜드를 만나고 좋은 회사를 만나서 지금까지 배워가면서 차곡차곡 쌓았더니 저같이 장점 없는 사람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에게 꼭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뉴스킨 제대로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나중에 좋은 시간에 또 한번 오프라인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동의가 안 되네요. 장점 없는 사람이라니요. 유창민 사장님. 너무나 많은 장점이 저희들에게 보여지는데 네, 제대로 저희들에게 현실을 돌아볼